우리 항상 이 입이 문제입니다. 입. 나는 지금 좋다고 시원하게 누군가 험담을 하고 있죠. 그걸 상대방이 재미있다. 이 험담을 들어서 굉장히 즐겁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면 완전 오산입니다. 부자 아빠 청홀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홀림입니다. 오늘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말버릇, 좋은 말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막 이렇게 서치를 하다 보다가 좋은 글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 글의 제목이 뭐냐면 존경받는 사람의 시크릿 27가지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27가지의 좋은 이런 커뮤니케이션 습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글인데 출처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출처를 못 찾겠어요. 방금 전까지도 찾다가 왔는데 여러분 혹시 이 글의 출처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27가지를 모두 방송에서 말하기엔 너무 많고 가장 좀 공감할 만한 것들 한 7가지 이야기만 여러분과 오늘 같이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존경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잘난 척하면 정만 생긴다. 정말 맞는 말이죠. 잘난 척하면 정만 생긴다. 우리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그 많은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는 뭐니 해도 인정 욕구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잘난 놈이야. 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인정 욕구라는 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말과 행동,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우리는 너무 급하죠. 나를 인정해줘. 하고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하곤 하죠.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지 않고 지금 센 척, 잘난 척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실제로 행동은 그렇지 않은데 말로만 척을 하고 좀 과장하고 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귀신같이 다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사에 겸손하고 솔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잔소리는 용서가 안 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잔소리는 용서가 안 된다. 어떻습니까? 이 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은 아마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지적하고 잔소리할 때 너 엄마가 아빠가 이 소리 왜 하는 줄 알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라고. 그쵸? 그러면서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저는 이 세상의 그 많은 말들 중에 이것만큼 거짓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고 어쩌면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인데, 그쵸? 진짜 그 아이를 위하는 거라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내가 그걸 못 참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만약에 진짜로 우리 자녀, 아이를 위한 말이라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잔소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잔소리는요, 99%, 아니 100%, 100%다 절대로 상대방에게 고지고대로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쵸? 잔소리. 우리는 옳다라고, 부모들은 이게 옳은 말이고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듣는 우리 자녀는 다 귀찮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듣기 싫은 이야기, 이렇게 들리면서 다 벽을 딱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하는 방식을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잔소리처럼 들리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감정을 담아서 해서는 안 되고, 타이밍도 중요하고 말의 어조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하죠.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리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차분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잔소리가 돼서는 안 된다. 세상의 모든 잔소리는 다 나쁜 것이다. 자, 세 번째 존경받는 사람의 시크릿. 흥분한 목소리보다 낮은 목소리가 더 위력이 있다. 저는 이 말에 120% 동감합니다. 흥분한 목소리보다 낮은 목소리가 더 위력이 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좀 감정이 격해지거나
화가 나거나 뭐 분하거나 억울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목소리가 올라가죠. 톤이 올라가고 목소리가 커지고 흥분하고 욱하고, 그죠? 제가 강의 시간에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 욱하는 성질을 갖고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거의 한 7, 80% 정도 되는 분들이 손을 다 드세요. 네. 누구나 다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토해내야 되죠, 그 감정을. 그래야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결과적으로 보면요, 커뮤니케이션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흥분해서 나오는 소리, 나오는 큰 소리, 감정이 격해서 나오는 소리, 그런 소리가 상대방과 절대로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거든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어떤 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뭐 사건 사고가 생기거나 감정이 서로 격해져 가지고 제가 먼저 흥분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목소리가 아주 크게 나간 경우가 왕왕 있었죠, 과거에. 네. 요즘은 안 그러려고 많이 조심을 합니다만, 좀 혈기왕성할 때. 근데 제가 먼저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고 흥분해서 격하게 얘기를 했을 때 치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럴 때, 좀 일반적으로는 흥분했을 만 했을 때인데, 만약에 내가 잠시 누르고 참고 아주 낮은 어조로 조용조용히 얘기를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설득이나 커뮤니케이션 이런 책들을 보면 5초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5초의 법칙. 뭐냐면 내가 가장 격해지고 흥분했을 때, 감정이 아주 끌어올랐을 때 더도 말고 딱 5초만 쉬란 얘기, 참으란 얘기예요. 그 속으로 말을 내뱉지 말고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만 쉬란 얘기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낮은 어조로 침착하게 이야기를 하라. 그럼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저는 이 말에 100% 동감합니다. 5초만 참읍시다. 열받을 때.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왜 둘이 이야기를 할 때나 아니면 뭐 여럿이 뭐 5, 6, 7명이 이야기를 할 때도 꼭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 이야기만 그냥 계속 하는 사람. 별 관심 없는데, 그쵸? 안 물었는데, 안 궁금한데. 본인에게만 관심 있는 이야기를 그냥 끝도 없이 계속 하시는 분. 심지어는 이런 분도 있어요. 누가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끊고 말을 가로채서 자기 이야기로 그냥 계속 하는 사람. 네. 그리고 거의 버릇처럼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대화의 방법을 잘못 배운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자기가 말을 독점하고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다 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어느 사람 할 거 없이 다들 자기가 좀 관심 받고 싶어 하고요. 그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도 좀 인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저 사람이 혼자서 뺏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말을 못하게 하고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저 사람이 다 뺏어가서 혼자 그걸 다 차지하고 있다. 이만큼 적을 만드는 행위가 없는 거죠. 네. 저도 과거에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이따금 좀 아찔아찔할 때가 있어요. 정말 겁이 덜컹덜컹 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들어왔는데 뭔가 좀 찝찝할 때가 있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찝찝하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말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너무 내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다. 오늘 저 모임에서 너무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뺏어버리겠다. 이랬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또 오늘 굉장히 많은 적을 만들고 왔구나. 근데 반면에 여러분 그 책 읽어보셨겠죠? 그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 그 커뮤니케이션 책 중에 최고봉이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뭐냐면 이 데일 카네기가 영향력 있는 어떤 부인이 주최한 파티에 갔어요. 그 부인을 처음 만난 겁니다. 근데 이미 데일 카네기는 이런 인간관계론이나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파티를 주최한 부인이 그날 데일 카네기를 처음 만난 거죠.
그래서 데일 카네기 씨 명성은 많이 들었습니다. 저랑 이야기 좀 나누시죠 하고 한두 시간 같이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근데 그 한두 시간 동안 데일 카네기는 거의 자기 이야기를 거의 안 한 겁니다. 안 하고 이 부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한 거예요. 아주 잘 들어준 겁니다. 맞장구를 치고 리액션을 잘해주고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재밌습니다 하면서 리액션만 해주고 그 대화는 끝났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이 부인이 운영하는 뉴스가 있었던 거예요. 신문이. 그 신문에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난 거예요. 데일 카네기는 역시 뉴욕 최고의 달변가다.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그 부인이 기사를 낸 거죠.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눠봤는데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즐거운 대화는 없었다. 들어주기만 했을 뿐인데. 네. 그러니 정말 상대방을 추켜 세우는 대화법, 상대방에게 인정받는 대화법이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험담에는 발이 달렸다. 험담에는 발이 달렸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이 입이 문제입니다. 입. 이 새치어가 문제가 돼서 남을 험담하고 뒷담화하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꼭 참아야지 하면서도 이 입이 문제라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이거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하면서 제3자의 험담, 뒷담화, 비난 이것을 딱 하죠. 이야기할 때는 그야말로 그냥 참지 못해서 지금 그냥 정말 입이 근질거려서 그냥 했을 뿐인데 이게 나중에 결국 돌아서 다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잘 모르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 앞으로 어떤 누군가에게 제3자 험담을 하거나 비난을 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좋다고 시원하게 누군가 험담을 하고 있죠. 그걸 상대방이 재미있다. 이 험담을 들어서 굉장히 즐겁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면 완전 오산입니다. 상대방은 그래? 나 몰랐네. 겉으로는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거의 100% 너 인격이 정말 제로구나. 너 이렇게까지 남 험담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100%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험담이란 것은 아무리 내가 비밀을 담보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발이 달려서요. 여기저기 세상을 떠돌다가 결국에 그게 정말 2배, 3배, 4배가 돼서 나에게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험담하지 맙시다. 우리. 약점은 농담으로도 들추어서는 안 된다. 약점은 농담으로도 들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 약점이 없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많은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를 하다가 내 약점을 얘기하면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맞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진짜 이놈의 입이 문제여서 그죠? 저도 과거에 대놓고 약점을 이야기해서 상처를 준 적이 몇 번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과거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부서장으로 있을 때 기업에서 팀원 중에 말을 굉장히 느리게 하는 팀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그건 그 친구의 정말 큰 아킬레스 건이었죠. 근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 친구가 본인이 말을 그렇게 느리게 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상대방은 좀 답답하죠. 말을 느리게 하니까.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이 친구를 좀 되게 좀 혼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근데 혼을 내다가 결국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나왔던 거예요. 너 말 되게 느리게 하는 거 너 혹시 알고 있어? 네가 그런다는 거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사실 이 친구가 별다른 반응을 저에게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로부터 한 1, 2년 뒤, 제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될 무렵, 이제 마지막으로 회식을 하고 이럴 때, 그때 술 한잔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그때 마음속에 이렇게 쌓아놨던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겁니다. 그때 과장님, 저는 생각했어요. 과장님 저에게 그 얘기 했을 때, 제 약점을 과장님이 들춰냈을 때 저는 이제 다시는 이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죠.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놓고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존경받는 사람의 시크릿 27가지 중에 여러분과 더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 7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째, 잘난 척하면 정만 생긴다. 둘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잔소리는 용서가 안 된다. 흥분한 목소리보다 낮은 목소리가 더 위력이 있다.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험담에는 발이 달렸다. 약점은 농담으로도 들추어서는 안 된다. 7개가 아니고 6개를 했군요. 예. 자, 이 6가지 이야기만이라도 우리 오늘 좀 잘 새기셔서 앞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좋은 대화, 인정받는 대화, 존경받는 대화 이런 걸 하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